한국인은 무조건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녀는 JFK 공항에서 의심스러운 한국인 유학생을 단숨에 2차 심사실로 보내려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출신들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오만한 태도로 서류를 뒤적이던 그 심사관 앞에서 한국인 유학생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심사관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수입니다. 24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여권과 비자, 입학 허가서를 꼭 쥐고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다음 분. 출입국 심사대에서 한 여성 심사관이 저를 불렀어요. 이름표에는 사라 콜린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유니폼이 왠지 긴장감을 주었죠. 여권 주세요. 사라 심사관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여권을 건넸어요. 사라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 심사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박지수 씨, 학생 비자로 입국하신 건가요? 네, F1 비자로 뉴욕 대학교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사라 심사관은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최근 몇 개월간 출국 기록이 없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 서류는 모두 완벽했어요. 장학금 증명서, 입학허가서, 재정증명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이 미국 첫 방문입니다. 한국에서 원격으로 학업을 준비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입학하려고 왔어요. 사라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어요. 요즘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 중에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로 입국해서 체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정당한 목적으로 미국에 온 건데 이렇게 의심받는다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가방에서 입학허가서와 장학금 증명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라 심사관은 서류를 훑어보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박지수 씨,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쪽 2차 심사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했는데 왜 저를 의심하는 걸까요? 한국인이라서? 아시아인이라서?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라 심사관은 일어나서 제게 2차 심사실로 가는 방향을 가리키려는 찰나 공항 대합실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사라 심사관과 저는 동시에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지만 대부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임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심사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때는 그런 것보다 응급 상황이 더 중요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CPR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쓰러진 분은 60대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즉시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맥박은 약하게 뛰고 있었죠. 누가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가져와 주세요. 공항에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응급처치 과정을 들었던 것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 작은 아시아 여성이 CPR을 하네. 하는 말도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하면서 노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어요.
그의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제 손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보, 여보. 노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때 공항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왔죠.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켜줬어요. 의료진이 심장 충격기를 준비하는 동안 놀랍게도 노인이 미약하게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당신 괜찮아요? 노인의 아내가 울면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노인은 약하게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그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했어요. 노인의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 남편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사라 심사관이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분명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지만 방금 일어난 일로 인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사라 심사관은 제가 다시 심사대로 돌아오자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의심보다는 호기심, 어쩌면 약간의 존중이 담긴 눈빛이었죠. 방금 있었던 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사라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건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었을 테니까요. 사라 심사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하지만 의심보다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듯 했어요. 박지수 씨, 의료 관련 전공인가요? 사라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이번에 미국에서 국제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응급처치 과정을 수료했었어요. 사라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육이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네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니. 저는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사라 심사관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한국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이 보편적인가요? 네, 많은 학교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 과목이 실생활에 유용할 것 같아서 수강했었죠. 사라 심사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박지수 씨, 뉴욕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네, 학업 성적과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국제학생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셨군요. 사라 심사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네, 대학 시절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했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사라 심사관은 잠시 정적을 유지하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나요? 그 질문은 마치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았어요. 더 이상 냉정한 심사관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영인이 되고 싶어요. 미국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시야를 넓히고 싶었죠. 사라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해했어요. 당신의 서류는 모두 완벽해 보입니다.
사라 심사관은 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게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지수 씨.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껴진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제가 한 행동이 아마도 사라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길고 긴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체류 의심을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사라 심사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분명했어요. 사실 제가 알 수 없었던 것은 제가 떠난 후 사라 심사관이 겪은 내적 혼란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사라 심사관은 그날 이후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해요. 사라 심사관은 제가 떠난 후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어. 처음에는 의심스러워서 추가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학생이 공항에서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했어. 사라 심사관은 그동안 아시아계 입국자들, 특히 유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피해 미국에 불법으로 남으려 한다는 편견이었죠. 하지만 제 행동은 그녀의 인식에 균열을 가져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인들을 잘못 판단했던 걸까? 사라 심사관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로 한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율은 다른 국가 출신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학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귀국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취업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어쩌면 나는 모든 아시아 국가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했던 걸지도 몰라. 사라 심사관은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심사했던 한국인 입국자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대부분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했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쉽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죠.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과는 달랐어요. 사라 심사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준비성을 보고 판단해야 해. 그녀는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심사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녀는 한국인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좀 더 효율적인 심사 방식을 제안했어요. 불필요한 추가 심사로 인해 정당한 입국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준비성과 태도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요. 사라 심사관은 또한 자신이 목격한 사건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한 작은 체구의 한국인 여학생이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그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심사를 받는 침착함이 인상적이었다고 적었어요. 그 사건 이후 사라 심사관은 한국인 입국자들을 대할 때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규정에 따른 엄격한 심사는 계속됐지만 무조건적인 의심보다는 그들의 준비성과 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죠. 사라 심사관이 깨달은 한국인의 특징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을 심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감지했던 패턴을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죠. 첫째, 한국인들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입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왔어요. 비자 서류, 입학허가서, 재정증명서, 숙소증명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는 불법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 한국인들은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국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사라 심사관은 이런 침착함이 한국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셋째, 한국인들은 규칙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심사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를 따랐어요.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심사관의 지시에 순응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라 심사관에게 신뢰감을 주었죠. 사라 심사관은 이제 한국인들을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자들과 구분해서 대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아시아계라도 출신 국가에 따라 문화와 교육,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녀는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우수한 학점을 유지하며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거나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전환했어요. 불법 체류율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사라 심사관은 자신의 발견을 동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합니다. 그들의 준비성과 태도를 보면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 심사관이 수집한 데이터와 사례들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점차 다른 심사관들도 한국인 입국자들을 대할 때 사라 심사관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의심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준비성을 보세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목적을 정직하게 밝히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옵니다. 이런 변화는 작은 공항의 한 심사대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다른 공항으로도 퍼져나갔어요. 물론 모든 한국인이 완벽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분명했습니다. 사라 심사관은 자신이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문화적 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출입국 심사라는 주제로 내부 교육 자료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자료에서 그녀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출신자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정당한 입국자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문화적 이해는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라 심사관은 자신이 박지수를 만난 그날을 자주 떠올렸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자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넓은 변화로 이어졌는지 놀라웠습니다. 사라 심사관은 저와의 만남 이후 공정한 심사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모든 입국자를 동일한 잣대로 의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심사일까? 사라 심사관은 자문했어요. 그녀는 출입국 심사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국경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를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했어요. 사라 심사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국가별, 비자 유형별 불법 체류율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가 동일한 불법 체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 출신자들은 불법 체류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아시아인을 동일하게 취급했을까? 사라 심사관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했어요. 그녀는 더 효율적인 심사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입국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경제적 배경, 입국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라 심사관은 상급자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더 정교한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필요해요. 단순히 국적이나 인종에 기반한 의심보다는 실제 데이터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라 심사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례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특히 한국인 입국자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류 준비가 완벽하고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며 규칙을 잘 따릅니다. 이는 불법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 심사관의 연구 결과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상급자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출입국 심사 개선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추가 심사는 줄이고 실제 위험 요소에 집중해야 해요. 사라 심사관은 프로젝트 팀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그들의 입국 목적은 대부분 정당했습니다.
공정한 심사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입국자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해요. 사라 심사관의 제안은 점차 출입국 심사 시스템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사라 심사관은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한 그날 이후 저는 사라 심사관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뉴욕 대학교에서의 첫 학기가 끝나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 있을 때였어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라 심사관이었죠. 그녀도 저를 알아봤는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놀랍게도 사라 심사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그녀의 심사대로 가자 사라 심사관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시 만나네요, 박지수 씨. 학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첫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사라 심사관은 제 여권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지난번 만남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 덕분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 덕분이라뇨? 당신이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행동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 이후로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심사 방식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사라 심사관은 제게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가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가 출입국 심사 시스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어요. 특히 유학생들은 서류 준비가 완벽하고 대부분 정당한 목적으로 미국에 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행동이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감사합니다, 사라 심사관님.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라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배운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지수 씨. 학업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심사대를 떠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죠.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험을 통해 때로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라 심사관과의 두 번째 만남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깊었어요. 어쩌면 그날 공항에서의 응급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명이 만든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뉴욕에서의 유학 생활이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국제 학생들과 교류하며 여러 문화를 배웠고 인턴십을 통해 미국 기업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린 국제문화의 날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국 부스를 맡아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로 했죠. 행사장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사라 심사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사 초청 연사로 왔다고 했어요. 문화적 이해를 통한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수 씨, 다시 만나네요. 사라 심사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라 심사관님, 여기서 뵙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기쁘게 인사를 건넸죠. 그녀는 이제 JFK 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 개선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협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 교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과의 만남이 제 경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사라 심사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강연이 시작되었어요. 사라 심사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국제 협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의 만남을 사례로 들었어요. 한 한국인 유학생과의 만남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저없이 나서서 한 노인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라 심사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말로 과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철저한 준비성, 논리적인 사고방식,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가 그들의 특징이죠. 강연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그날 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사라 심사관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팀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인 유학생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사라 심사관의 팀과 함께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출입국 심사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연구했어요. 프로그램의 핵심은 문화적 이해를 통한 신뢰 구축이었습니다. 단순히 규정과 절차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인들의 특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맡았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사회적 가치관, 문화적 특성 등을 설명하고 왜 한국인들이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린 때부터 규칙을 존중하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이 한국인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출입국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만들어졌고 점차 다른 공항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미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국제 경영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문화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날 공항에서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죠.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한다. 이것은 사라 심사관이 한국인들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인들의 특성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겠죠. 저는 앞으로도 제 행동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사라 심사관에게 그리고 미국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